이런 것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아웃풋은 따라온다는 크라켄의 그런 이론이 있죠. 물론 나중에 스웨인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아웃풋의 중요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웃풋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풋이 충분하면 아웃풋을 행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오늘 나눌 그 영어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해 볼 주제는 영어 필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제가 필사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죠. 사실 가볍게 전자책으로 한번 출판해 볼까 해서 작성하다가 어느새부터 좀 멈춰 있는 책이긴 한데 명언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언집을 제가 손으로 쓰고 있는 장면이고요. 필사는 그 여러분들 이제 베끼기잖아요. 말 그대로 베끼기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베끼시면은 그냥 글씨 연습하시는 거예요. 글씨 연습하시는 거고 그냥 필사하시면 안 되고 이 글을 쓰시면서 내가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글이 있는데 이것을 써보고 싶은데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기를 하면서 이 구문을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글이 이제 명언을 제가 확장해 가지고 조금 단락을 늘려 놓은 건데 만약 이 책을 필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독해를 할 때 단어를 몇 개를 모르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눈으로 읽어 보시고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독해할 때처럼. 하지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시고 봤을 때 전체 부분에서 해석이 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필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씨 연습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찾아보셔가지고 내가 이 글을 읽고 이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글을 베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일단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쓰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내가 기존에 외우고 있던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그리고 어떤 구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단어의 사용법, 그리고 문장 구조들, 그리고 단락이 있기 때문에 주제가 있고 추가적인 설명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제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의 구조들, 문단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필사를 하면서 은연중에 습득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베끼실 때 눈으로 쭉 보고 베끼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단락이 있으면 한 6, 7문장 정도의 단락이 있으면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씩 읽으면서 적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해석이 원활하게 되면 베끼시는데 이제 조금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장이 길거나 일부 내가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문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안 써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지문을 읽으신 뒤에 오늘 베낄 부분 그래서 필사를 엄청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7, 8줄 정도를 이제 내가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1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 문장별로 적어 가시는데 이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잘 되고 의미가 잘 받아들여져서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아마 한 번에 베껴질 겁니다. 하지만 문장이 길거나 조금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조일 경우에는 내가 아는 데까지,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데까지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의미 단위로 쓰시면 됩니다. 의미 단위로 뭐 주어까지 뭐 주어 부분 뭐 that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어야 되니까 이 의미 단위로 써나가고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그 다음 의미 단위 부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읽고 이제 써 나가고 보고 이제 단어 하나 이렇게 베끼시는 게 아니고 보고 쓰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 문장을 보고 다 썼는데 이 부분 틀렸네. 그럼 이 틀린 부분 고치시면 됩니다.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분 문장 읽고 쓰고 만약에 막히면 의미 단위로 쓰고 여기까지 이 의미까지 막히네. 근데 이 의미 단위 안을 다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의미 단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단위만 보고 그 다음에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목표하는 시험이 있다면, 목표하는 뭔가가 있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도 좋겠지만 언어는 무엇을 해야 되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량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20분 정도는 나는 이것을 매일 할 수 있다. 나는 뭐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식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내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사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자, 첫 번째 필사의 장점이죠. 필사의 장점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구문이 실제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어 문단의 구조를 우리가 쓰면서 은연중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필사를 하기 전에 이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단어와 그리고 내가 몰랐던 또는 해석하기 어려웠던 구문들에 대한 그런 추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천천히 써나가는 과정에서 의미 단위로 써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가 내재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나 어떤 특정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단어들을 접하고 반복해서 문장 구조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아웃풋은 따라온다라는 크라켄의 그런 이론이 있죠. 물론 나중에 스웨인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아웃풋의 중요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웃풋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풋이 충분하면 아웃풋을 행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스웨인도 말하기를 충분한 인풋이 전제됐을 때 아웃풋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론이 기존에 있던 인풋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풋 베이스로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사를 통해서 충분한 인풋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단어 사용법, 문장 구조, 문단 구조, 그리고 다양한 형식들, 그리고 배경 지식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 명언 베이스로 해서 지금 확장한 거기 때문에 삶의 지혜, 그리고 뭐 마음의 편안도 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필사를 할 수 있는 아직 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책인데 작업을 한 부분까지는 그냥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링크 따라가셔서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인쇄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반복해서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혹은 한 번에 이해는 안 되지만 단어를 찾고 그 다음에 조금만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필사를 해야 한다는 걸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오늘 공부 이런저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